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일을 해치웠습니다. 취임 첫날 KBS 그리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원 진흥회 이 MBC 대주주죠. 이사 선임안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뭇거리거나 좌우를 돌아보거나 야당 눈치를 보거나 그러다가 일이 그르치는 것이죠. KBS 이사에는 서기석, 권순범 등 7명, 그리고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허익범, 임무영 등 6명. 이렇게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안 오늘 발의할 것이다. 네, 그랬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이것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의 방통위원장 이동관 그리고 김홍일 이 두 사람은 야당이 탄핵 카드를 흔들면 바로 직전에 사퇴를 하곤 했었죠. 그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시키려면 시켜라. 국회 통과시키려면 시켜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서너 달 동안 나는 견뎌내겠다.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하고 박문진 이사 교체 이후에 뭐 뚜렷할 뭐 이런 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기각 때까지 한 서너 달 기다리겠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머뭇거리지 않고 출근 첫날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함께 두 사람 그 의결 그 기본 조건을 갖춘 다음에 바로 KBS 이사 박문진 이사 교체 단안을 결행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무장정파 이 하마스 그 우두머리죠. 이스마일 하니야가 테헤란에서 피살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지 10시간 만에 이렇게 피살이 됐는데요. 이란 쪽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새벽에 하니야의 숙소를 공습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수장 오른팔을 폭사시켰습니다. 가자 휴전 논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확전이 될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우두머리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한복판에서 암살당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습니다. 숙소에서 머물다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하마스하고 이란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보복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1인자 하니야 이란에서 피살된 것이 5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려가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니야가 암살된 것에 지금 이스라엘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거의 모든 관측통들이 지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마스 수장 하니에 저항의 축 지도자들이 모인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급습에 경호원들하고 함께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당국이 이제 경호원을 붙여뒀는데 그 경호원들까지 함께 폭사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가혹한 징벌을 자초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란
측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고 복수를 우리의 의무다 뭐 이러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하는 국가 행사에 초청된 하마스 1인자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중 발사체 이런 말 하는데 이 공중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이란 외부에서 따라온 그러한 미사일 그 비슷한 발사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수도 테헤란의 그 방공망이 뭐 어이없이 뚫려버렸다. 그리고 그 마치 핀셋으로 뭔가 벌레 하나를 집어내듯이 쪽집게처럼 초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정확하게 한이의 숙소가 폭사당하는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 또 하나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반대 세력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뭐 이런 쪽의 리더들도 이런저런 국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또 공습을 했습니다. 헤즈볼라 최고의 지휘관을 제거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축구장 폭격 골란 하이츠에서 그래서 크게 그 어린아이들이 죽고 다치고 했었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무인기로 로켓 3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은 당한 것을 절대 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국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절체절명의 그 보복성 경고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적들로 둘러싸인 중동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털끝 하나라도 손을 대면은 반드시 10배, 100배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묵과하고 지나가는 순간 이스라엘의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에도 또 뭐 미국 대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을 두둔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참 그 순진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이 짝이 없는 이른바 얼치기 평화주의자들 그들 손에 어떤 주도권이 넘어가는 순간 생존이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바로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도 우리 국민 몸에 털끝 하나라도 손대는 일이 있을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10배, 100배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된다라는 교훈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당에 있는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대표가 당직 개편은 알아서 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런 말 다음에 또 윤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정치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하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포용하라. 양쪽의 메시지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라. 그 당대표가 당직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알아서 하라라는 허가증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로 어폐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 인선을 알아서 하라느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쓰라느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대통령으로서 당 대표에게 뭔가를 허락해주고 선을 그어주고 뭐 그런 관계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공개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든지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전파가 되고 보도가 되고 이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순간 그 집권 여당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함께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일심동체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외부에 드러날 때 대통령이 마치 당대표에게 뭔가 어떤 부분은 허가를 해주고 어떤 부분은 이건 곤란해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 사람 저 사람 두루 폭넓게 포용하라 이런 말은 친윤계도 배제시키지 말고 당직에 임용하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말이 왜 외부로 나오는 건지 참 저는 그런 점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